그래, 비싼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얘는 진짜 돈이 아깝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려워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과외를 일시적으로 사용해 볼 만하다.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여름방학 앞두고 수학 공부 보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충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엄마표로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과외해볼까? 이런 결론을 도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은 뭔가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외는 일단 우리 아이한테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외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과외해도 그래, 비싼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얘는 진짜 돈이 아깝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다르니까 무조건 뭐 고등학생이면 과외가 좋다. 유아면 과외가 별로다. 이렇게 연령을 나눠서 생각하긴 좀 어렵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 1, 2학년이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려워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과외를 일시적으로 사용해 볼 만하다.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필요한 부분에 다 다르니까 그 학년군별로 잘 나눠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는 여름방학이 없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여름방학이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으로 해야 되는 기관의 어떤 스케줄을 거스르면서 무리하게 뭐 여름이라고 해서 수학을 좀 더 하고 이런 계획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 친구들은 제외하고 초등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학년, 2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사실은 과외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이지 않아서 약한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만 과외를 이제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엄마표로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경시대회나 이 레벨 테스트 같은 데 보면 좀 변별이 높은 영역의 문제 파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다 또는 뭐 우리 아이는 특별히 도형이 약하다. 이럴 땐 일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딱 이렇게 집중적으로 과외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도형 감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과외를 하는 게 사실 좀 더 합리적이지, 도형의 감각 자체가 좀 약해서 교구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만져봐야 된다? 그럼 굳이 그걸 과외를 왜 해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그리고 또 그룹으로 하는 게 선생님한테서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조작하는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 영역을 채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과외보다는 이제 그룹형 수업이 훨씬 더 낫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일부의 영역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도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색종이 접기 파트가 너무너무 약하다. 뭐 그럴 때는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외 선생님 막 찾잖아요. 그럴 때 뭐 과외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한테 소개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카페에서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소개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소개를 받든 간에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야지 소개해주는 사람이 그 과외 선생님과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에 좀 경험이 없거나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노하우가 없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을 굳이 뭐 고등을 한 선생님이야 막 그런 사람을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음, 사실 초등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이걸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되고 아이한테 좀 맞춰줄 수 있고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고민하고 준비한 선생님이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선생님의 경력이 뭐 길든 짧든 그것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려면 만나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전에 미팅을 이제 가져가지고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야지 과외 선생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 2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연산 이런 것들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외를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엄마가 이렇게 알려줘도 아이가 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때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제 감정만 상하고 민감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3, 4학년 때는 이때는 분수가 특별히 약하다. 그럼 분수 파트만 또는 평면 도형 파트만 쭉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걸 여쭤보세요. 기하 파트를 2년 동안 마스터하는 학원이 있다. 이거 보내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 번에 쫙 개통으로 뽑아내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아이의 수학 실력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그 학년에 자기 학년보다 훨씬 더 상위권에 속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수업이 효과적이거든요. 내가 지금 내 학년에 있는 수연산이나 뭐 기본 문제집, 응용 문제집에서도 오답이 나오고 어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기하 파트를 2년 동안 바짝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하 파트라는 부분은 수연산이 안 되고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수를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능력이 아이들이 약한데 아무리 기하 정리가 잘 돼 있어도 결국엔 답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친구들이 이맘때쯤 되면 그거 가던데 우리 아이도 가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의 현재 상황을 보셔야 돼요. 최소한 자기 학년 내가 지금 1학기가 끝났으면 1학기 심화를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뭔가에 정리할 수 있는 긴 기간에 시간을 할애하기에 알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 4학년 기간에는 좀 약한 영역들 그리고 그 단원들은 평면도형이나 분수나 이런 것들은 단원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잡아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게 뭐 3학년 때 여름이든 4학년 친구들 여름이든 간에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4학년인데 분수를 안 했어요. 그럼 분수를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에 대해서만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우리가 좀 영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 6학년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는 입체 도형이죠. 우리가 뭐 직육면체, 정육면체, 전개도, 만나는 모서리, 그 다음에 겉넓이, 부피 해가지고 뭐 원기둥까지 쫙 가잖아요. 그 입체 도형은 사실 5, 6학년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중등에도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잘해놓고 가는 게 일단은 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아이가 공식을 약간 기계처럼 외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답은 맞추고 기본 문제 오답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등 때 안 잡고 가면 중등에 가서는 진짜 잡기 어려워요. 어떤 말씀이냐면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공식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냥 그것만 문제 나올 때마다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그런 실력이라면 그거는 똑같은 기본 문제에서 100점을 맞는 친구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무조건 나중에 수학에 거품이 빠지게 되면 고꾸라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를 우리가 알아볼 때 너무 막
학기 중에도 막 계속 막 이렇게 나가는 거, 뭐 그럴 때도 우리가 과일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여름방학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보충할 만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요 파트는 특별히 약했어. 그런 경우에는 이걸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